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제가 배당주에 투자한 지 7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그동안 이 친구가 돈을 벌었을까? 아니면 잃었을까요? 일단 6년 동안 받았던 배당금, 이제 한 8천만 원이 조금 넘고요. 사실 꽤 큰 금액이에요. 현재 평가 자산으로만 이야기하면 2억 5천 정도 벌었습니다. 결국에 투자금 대비 100% 이상의 수익이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한 것 같기는 해도 사실 아쉬운 게 훨씬 더 많아요. 5, 6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 주위에서 훨씬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랑 비교하면 시대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다들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배당 투자를 추천할지 말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다들 슈드 많이 사고 있는데 저는 배당 투자한다면서 슈드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것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이제 7년차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조금씩 투자를 했고요. 꾸준히 투자금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배당금도 늘었습니다. 당연히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은 불어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 일단 자랑부터 할 겁니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우선 2019년은 1년 동안 44만 원 받았으니까요. 큰 수익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저는 미국 주식도 했어요. 국내랑 미국 조금씩 배당금을 받긴 했는데 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에 350만 원 정도가 되었네요. 지금은 가장 비중이 큰 하나금융지주에서 이때는 1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대신증권이나 푸른저축은행, NH투자증권처럼 국내는 금융주를 사기 시작했었고요. 미국은 식음료 기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가 손해봤던 크래프트 하인즈 벌써 7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아버렸는데요. B&G 푸드 그리고 핑코 인컴 펀드라고 하는 월배당 주식도 있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때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배당금은 1년 동안 350만 원 받긴 했는데 2020년 3월에 제 평가 자산은 거의 마이너스 3천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다 팔았다면 주식으로 크게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쯤부터 제가 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었어요. 크게 종목을 변경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써서 주식을 많이 샀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 350만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때가 제가 직장 생활 몇 년쯤 하고 대리급이 될 때였어요. 그 전까지도 투자는 많이 했었는데 뭐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벌기도 했습니다. 그쯤에 제 월급이 딱 3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1년 배당금으로 한 달 월급을 채웠구나. 남들이 12달 일할 때 혼자 한 달을 더 일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10년쯤 하면 남들보다 1년은 더 번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배당 투자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망한 것 같았는데 우리 회사는 안 망하더라고요. 세상도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망하면서 배당도 잘 주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니까 그때부터 가치주라는 개념을 좀 배우게 되었어요. 가치주 공부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PER이랑 PBR이죠. 일단 PBR이 1.0 이하면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투자했던 종목을 보면 대부분 저평가 가치주로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많이 보였어요. 이때 하나금융지주를 좀 많이 샀습니다. 평단가 3만 4천 원에 사서 4만 원쯤에 먼저 다 팔았었거든요.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팔았던 걸 다시 사면서 지금은 평단가가 3만 9천 원 정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던 대신증권도 꽤 많이 샀죠. 대신증권은 6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배당금만 지금까지 330만 원 받았습니다. 주가도 올라서 배당을 포함한 현재 수익은 136%나 되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보면 이때부터 재밌는 게 몇 개 보입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리츠인 오메가 헬스케어를 샀었고요. 두 번째 종목에 에브비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 알고 계신가요? 슈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저는 슈드를 안 산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5년 전부터 배당 성장주의 가장 대표 종목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배당의 리얼티 인컴도 보이고요. 배당 성장주 버라이즌과 비자도 2021년부터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21년에 가졌던 거 다 털어서 주식을 샀었고요. 그때 거의 대부분을 하나금융지주를 샀습니다. 왜 샀는지는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배당금은 8배 가까이 늘었고요. 실적도 2배나 늘었는데 주가만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이거 반드시 한 번은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또 들어갔습니다. 종목 구성은 크게 안 바뀐 것 같죠? 오메가 헬스케어를 추가 매수했고요. 이때부터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도 보입니다. 이 종목은 배당금 세금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할게요. 다른 종목보다 세금은 2배로 내는데 오히려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때 암젠이랑 3M도 보이네요. 암젠이라는 기업은 에브비랑 마찬가지로 슈드에 포함 종목입니다. 지금은 에브비가 1등, 암젠이 2등이죠. 이제 제가 왜 슈드를 안 사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때만 해도 슈드라고 하는 ETF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더라고요. 어차피 비슷하게 겹친다면 굳이 ETF로 사야 하나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두 종목을 다 판 상태입니다. 당연히 제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23년 배당금이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다. 원금은 2배로 늘지 않았는데 배당만 늘었어요. 사실 22년 말에 제가 배당금 2천만 원 안 넘기려고 주식을 많이 팔고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후회스러웠던 게 괜히 팔고 며칠 뒤에 살 때가 되니까 주가가 더 올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괜히 다른 거 사기도 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세금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처음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면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조금 바뀌었죠. 이때 SK텔레콤이랑 삼성화재 우선주를 크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SK텔레콤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 직전에 전 재산을 올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배당금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게 2018년이었는데 좀 많이 위험했죠. 5월에 사서 7월에 팔았거든요. 아쉽게도 그때 제가 결혼하면서 전세금을 내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때 팔고 나니까 주가가 꽤 오르더라고요. 결혼을 두세 달만 늦게 했어도 좋았는데 참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단타는 안 해요. 미국 주식을 보면 이때쯤부터 종목명이 굉장히 긴 게 보이죠. 아무도 안 사고 저만 좋아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23년부터 비중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 투자 인생에서 두 번째 실패가 이때 나옵니다. 리츠를 샀던 거예요. JR 글로벌, ESR 캔달스퀘어를 샀습니다. 제가 미국 리츠를 샀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오메가 헬스케어랑 리얼티 인컴으로 적당히 수익을 보고 있었거든요. 투자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한국이냐 미국에 상장한 거냐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손해가 큰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배당을 아무리 받아도 이게 언제 플러스가 될까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24년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ISA에서 우리 금융지주가 추가된 것 빼고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목의 변화도 없고요. 작년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선주 비중을 늘려갈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한국어는 줄어들어 보이고 영어가 많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23년이랑 비교하면 국내 주식은 거의 똑같은데 달러 배당금은 조금 늘었네요. 여기까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없고요. 하다못해 애플도 없습니다. ETF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단점은 대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쪽박도 없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납니다. 투자하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외제차 한 대 값 쉽게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종목을 샀다면 결국에는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엔비디아처럼 10배씩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5% 이상의 배당을 주면서 언젠가는 자기 가치를 찾아갑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 이게 배당주 투자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현금 흐름을 쌓아가고요. 적당히 분산하면서 위험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시기와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론이 최악일 때 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래프트 하인즈
버핏이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유명해졌을 때 샀습니다. 워렌 버핏의 평단가가 $90가 넘었는데 이게 반토막이 났을 때 들어갔어요. 지금은 슈드의 대표 종목인 에브비랑 암젠. 이것도 몇 년 전에 특허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꽤 행보를 했었거든요. 실적은 오르고 있는데 걱정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주식을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지루하니까 그때 배당이라도 받으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투자는 후회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돈을 벌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아쉬워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다들 왜 나는 예전에 비트코인을 안 샀나? 왜 엔비디아를 안 샀나? 요즘에 양자 컴퓨터, 뭐 삼양식품 이런 거 왜 안 샀을까? 아쉬운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종목으로 대박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종목이었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걸 찾아서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코인 부자가 많다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3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 조급할 거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배당주 투자가 7년 차인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여전히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번 것 같습니다. 제 나이대 기준으로 자산 같은 걸 보면 높은 편이더라고요. 수익률도 꽤 상위권으로 나옵니다. 앞으로도 비슷하게 저는 실패를 줄이고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꾸준히 투자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죠. 물론 실패가 많아질수록 그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상은 10년 차가 되면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유튜브를 계속 해야겠죠.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